수백 번 그은 선 위에 또다시 선을 그었다. 이 선을 계속 긋다 보니까 여러 번 그어진 선들은 더 이상 선이 아니었다고 하죠. 즉, 이 에피소드가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마 경호의 마음이 멈추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2020년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연애혁명 업로드 됐어요. 292화 제아벌 5번째 이야기, 경호의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스토리죠. 과연 이 5번째 에피소드에는 경호의 어떤 과거의 시점이 들어가 있고 어떤 떡밥을 회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2화 제아벌 5번째 에피소드. 경호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바닷가로 놀러 왔죠. 그런데 주변에 자리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경호가 찾아 나섭니다. 근데 그 순간 같이 온 여자애들을 발견하죠. 근데 역시나 자신의 예상이랑 같게 남자한테 헌팅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둘이 남자한테 헌팅을 당하는 거는 경호의 관심 바뀌고 뭐야 왕자림은 어딨어? 라고 하듯이 자리미가 어디 있는지를 애타게 찾고 있어요. 근데 자리미는 그 뒤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죠. 이 모습을 보니까 경호는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역시 왕자림은 달라. 그리고 저녁이 됐고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여자애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야 여자애들 다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조미료를 사러 나갔다고 합니다. 경호는 순간 또 놀래요. 아, 왜 또 여자애들끼리 보내? 그래서 경호는 답답하죠. 왜 여자애들을 보내냐? 또 왕자림 헌팅 당할 거 아니야. 특히나 바닷가 밤은 더 위험한데. 그래서 경호는 또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딱 바닷가 주변으로 나와보니까 또 발견했어요. 근데 진이랑 민지만 또 남자애들은 다 받아주고 있어서 경호는 쟤는 뭐 들어올 때마다 맨날 받아주고 난리냐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한테 다가갔는데 자리미만 없는 거죠. 그래서 자리미를 애타게 찾는데 바로 옆에서 자리미가 또 헌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경호가 황급하게 다가가긴 다가가요. 근데 자리미한테 손을 댈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는 남자친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멈치지라는 단어를 써놨고 경호는 뭐해 네 남친 기다린다고 라고 하면서 주영이를 이용해서 어쨌든 자리미에게 접근을 하죠. 여기서 이제 경호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주영을 파는 것밖에 없었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지? 결국 신경 쓰는 건 나뿐이고 결국 이렇게 왕자림을 애타게 찾는 건 나뿐이고 나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또 받아들이면서 속마음이랑 굉장히 내적 갈등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경우의 모습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밤에 폭죽을 터뜨리려고 바닷가 근처로 갔다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순간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나봐.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자림이랑 주영이가 뽀뽀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엄청난 떡밥이었죠, 예전에. 과연 이게 삼자가 바라보는 시점이냐, 누가 바라본 시점일까,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말이 많았는데 결국 여기서 또 회수를 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경호가 그냥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뭔가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순간 이렇게 고개가 딱 돌려져 버리는 그 느낌을 저는 좀 공감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황급하게 이제 길을 돌리죠, 경우가. 그리고 뒤돌아서서 몇 걸음 못 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라고 하면서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지. 저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사귀는 걸 아는 거랑 실제로 그 커플이 뭔가 애정 행각을 하는 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특히나 짝사랑하고 있는 경우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우는 생각합니다.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저렇게까지 발전한 거지? 내가 알던 둘은 이 정도로 발전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경우는 느낍니다. 왜냐면 계속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가 봤던 이 왕자 공주 커플은 항상 싸우고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근데 바닷가에서 이 키스를 하는 딱 장면을 보게 되니까 언제 저렇게까지 간 거지? 내가 알던 둘의 모습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알던 둘은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공주용이 퍼붓는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또 내 예상을 빗나갔네 라고 느끼죠. 그래서 그 모습을 어쨌든 봤기 때문에 이제는 신경 쓰지 말자, 나는 이제 자리미를 향한 그 마음을 버려야 돼 라고 경호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워서 핸드폰을 봅니다. 어제 찍은 뭔가 사진을 보다가 자리미가 우연히 찍힌 사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경호가 느끼죠. 뭐지? 이거 언제 찍힌 거지? 근데 이 장면은 작가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자, 사진을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리미가 찍혀있는 사진이 핸드폰에 있죠. 이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를 좋아하게 돼버렸다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그려 넣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제 찍혔지? 라는 거는 내가 언제 얘를 이만큼 좋아하게 됐지? 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핸드폰을 바로 꺼버리죠. 결심을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만 짝사랑해야겠다. 이건 할 짓이 못 돼. 근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기분 개같네 진짜 라고 되뇌 있는 경우고요.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을 해봐도 계속 그 감정이 새어 나왔고,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도 안 된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이 둘 계속 지켜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겠죠. 둘의 행복을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둘 사이를 거스려 한다.
좋습니다. 방향 잃은 감정 때문에 점점 집착만 생겨나는 것 같았다. 내가 이런 적이 있었던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왜냐면 모든 여자애들은 나한테 다 호감을 보였고 나는 그런 여자애들한테 호감이 가지 않았었으니까. 누가 오든 가든 신경 안 썼었으니까 라고 경우가 되뇌이죠. 자리미는 경호한테 지금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지가 고백을 하죠. 내가 너 신경 쓰인다고 하면 어떡할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놀래죠. 그래서 뭐야 얘 또 미쳤나? 아니 민지는 이때 상훈이랑 굉장히 뭔가 썸 관계였고 상훈이가 민지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지도 뭔가 상훈이랑 잘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지가 경호한테 한 이 발언을 들었을 때 경호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태껏 자기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자기 친구가 좋아하는 그런 여자, 친구와의 여자친구, 이런 애들은 자꾸 자기한테 관심을 보였고 원래는 나를 좋아했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경호도 뭔가 여기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승민이 한 멘트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죠. 니 같은 여자친구나 뺏는 새끼가 어디 가냐고. 처음에는 이 조승민 말이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경호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시작됐다고 하면서. 어쨌든 경호는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민지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뭔가 한마디를 하려고 야 라고 부르는데 그럼 상훈이는 갖고 논 거냐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이 자리미를 좋아하고 있는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하고 있고 양민지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되니까 내 얼굴에 가래침 뱉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아니다 됐다 없던 일로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얀 글씨는 자리미를 좋아했던 거를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였다라는 걸 나레이션으로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공주형 상처 안 받게 잘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호가. 그러면서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괜시리 주영이를 한 번 더 주영이한테 잘해야 되니까 주영이를 찾아보는데 경민이가 이제 뜨거운 밤을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굉장히 또 당황합니다. 순간적으로 바로. 주영이가 이제 그때 자림이 취해가지고 자림이 챙겨주려고 자림이 옆에서 잤잖아요. 그래서 경호가 이걸 듣고 당황해가지고 바로 화장실로 뭔가 대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림이와 주영이에 대한 뭔가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계속 쿵쾅쿵쾅거리고 멘탈이 부서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호의 속마음을 보여주죠. 수백 번 그은 선 위에 또다시 선을 그었다. 이 말은 왕자림을 좋아하는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을 그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걸 억제시키기 위해서,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선을 계속 긋다 보니까 여러 번 그어진 선들은 이 임정훈이 자리미를 성추행했을 시 더 이상 선이 아니었다고 하죠. 즉 선을 계속 긋다 보니까 깜장색이 됐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게,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가리지 않게 됐다,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게 까맣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호가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여기다 그려 넣으신 것 같고요.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멘트도 적어주셨죠. 아주 기가 막히십니다. 네, 작가님 진짜 대단하시고 천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292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천재인 것 같아요. 그냥 작가님 천재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표현력이나 무슨 감정선 이런 게 지금 뭐 나와 있는 웹툰들 중에서 진짜 부동의 원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제가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고 진짜 있는 얘기를 여기다가 만화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역시 제가 최애하는 웹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명작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292화 제아벌 5번째 에피소드를 봐봤는데, 제아벌 1화부터 계속 지켜보시면 경호의 감정이 처음에 이렇게 아주 소소한 이 작은 거에서 점점 불어나는 모습을 이 에피소드로 인해서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에피소드가 뭐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오면 경호의 그 감정은 계속 커진다는 거를 보여줄 것 같고, 이 에피소드가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마 경호의 마음이 멈추지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멈춘다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간다? 이거는 솔직히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연애혁명의 현실적 이런 부분이 빗대어 볼 때 경호는 당연히 자리미를 더더욱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 감정이 폭발해서 자리미에게까지 그 감정이 닿을 것 같아요. 즉 자리미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연애혁명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대충 감은 잡혀요. 감은 잡힙니다. 뭐 이 에피소드가 끝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뭐 이야기가 또 흘러가겠죠. 흘러가면서 이제 경우에 계속 이상한 그런 행동들이 점차 이제 친구들이
친구들 눈에 보일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친구들이 눈치를 채겠고, 그러면서 이제 경호의 뭔가 이미지랄까? 그런 게 안 좋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절대 경호가 이 단시간에 자리미에 대한 마음을 접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7년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이 웹툰을 본 지가 벌써 7년이 됐잖아요. 지금 13년에 나왔으니까 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7년간 떡밥을 심어왔어요, 작가님이. 근데 이 단시간에 갑자기 경호가 이러면 안 돼, 죄책감 때문에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접는다는 거는 그 7년의 기간이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거면 7년간 떡밥을 심어놓을 이유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호의 마음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게 제 예측이고요. 앞으로 뭐 더 지켜봐야겠죠. 저는 연애혁명 리뷰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진생이었습니다.